너의 마지막 수학하 321 조합. 네, 저희 수학하 마지막 단원의 이론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경우의 수, 그 중에서도 이제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해 봤었죠. 오늘은 조합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조합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는 차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조합입니다.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합은요, 순서에 상관없이 뽑기만 하는 경우를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합은요, 순서 상관없이 뽑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좀 볼까요? 자, 제가 여기 일단 이 내용을 쓰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 B, C, D, E, F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여섯 개로 할까? G, 7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 중에서 3개의 문자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거 이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서 여기 7개 중에 하나, 여기 6개 중에 하나, 여기 5개 중에 하나, 이래서 이렇게 곱하죠. 우리가 이거를 7P3이라고 했고요. 계산 방식은 7부터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의 숫자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순열이었어요. 혹은 이제 팩토리얼로 쓰면은 7팩토리얼에서 7 빼기 3 팩토리얼을 7 팩토리얼을 7 빼기 3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도 같은 표현이었었죠. 근데 여기 중에서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는 경우의 수. 이거 중에서 3개의 문자를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다 이거예요. 뽑는 경우의 수. 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건 사실 얘만 단독적으로 구하는 건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뽑는다라는 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 A, B, C를 놓고 보면 A, B, C 혹은 A, C, B 혹은 B, A, C 혹은 B, C, A, C, A, B, C, B, A처럼 A, B, C를 가지고 순서를 막 바꾸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뽑는 경우를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다 그냥 A와 B와 C를 뽑은 경우 하나로 판단된다 이겁니다. 하나로 판단된다. 이거 잘 보이시나? 잠시만요. 네, 아이고야, 이거 가려지는구나. 네, 좀 위로 올릴게요. 자, 뽑는 경우 수를 계산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A, B, C 3개를 뽑았을 때 얘네를 가지고 막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뽑는 경우를 생각할 때는 그냥 A와 B와 C를 뽑은 것 하나로 판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우리는 그냥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근데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나열된 것들이 하나의 뽑는 경우 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이렇게 뽑아서 나열한 게, 자, 6개짜리가 하나로 판단되게 되니까 거꾸로 뽑아서 나열한 게 이 뽑는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뻥튀기가 된 것이다. 몇 배로 뻥튀기가 됐다? 6배로 뻥튀기가 됐다. 뽑아서 나열한 게, 자, 뽑는 경우 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6배로 뻥튀기한 게 이렇게 뽑아서 나열한 경우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뽑는 경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순서 있게 세 개를 줄 세운 경우 이게 6배로 뻥튀기 된 거니까 얘를 6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자, 뽑는 경우 수를 계산할 때는 그 자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 수를 구해서 이걸 수정해 가지고 뽑는 경우 수를 구한다는 거죠. 수정하는 방식은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놓고 보면은 3개를 뽑아서 순서를 막 바꾸는 경우가 6가지가 나왔거든요. 6가지. 이 6가지가 한 가지 경우로 판단되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순서 있게 나열한 게 6배로 뻥튀기 된 것이다. 그래서 그 경우를 6으로 나눠주면 뽑는 경우 수가 나온다 이거죠. 우리는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이게 왜 6가지였을까요? 왜 6가지였을까요? 바로 3개를 순서 있게 나열한 3팩토리얼이 6이었기 때문에 6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6으로 나눴다고는 하지만 계산 구조로 보면 3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서 있게 나열을 한 경우를 구하고 거기에서 이 3개의 문자끼리 순서를 짓는 경우만큼 이 뽑는 경우 입장에서는 이게 순서를 짓는 경우만큼 3개가 순서를 짓는 경우만큼 뻥튀기 된 것이니까 이 3개의 문자가 순서 짓는 경우 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서 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또 다시 볼게요.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4개를 뽑는 경우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다면 4개를 뽑는 경우의 경우 수를 구하라고 했다면 저 7개 중에 4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7, 6, 5, 4를 구한 다음에 이 4개끼리 순서 짓는 것만큼 얘는 뻥튀기가 된 것이니까 이거를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뽑은 애들끼리 순서 있는 경우를 이제 구하고 그들끼리의 순서 짓는 경우를 나중에 없애주면 그러면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계산이 나와요. NCR입니다. NCR의 의미는 뭐냐면 얘의 의미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비슷하게는 이제 NPR이 있었죠. NPR은 N개 중에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죠.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구할 때 NPR이 등장한다는 거죠. N개 중에 R개를 순서 있게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R개끼리 순서를 지은 R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NCR이다라는 겁니다. 얘를 계산할 때는 사실 뭐 엄밀히 얘기하면 N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계산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냥 N부터 R개의 숫자를 곱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걸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C3이 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얘는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 수인데 이거는 10개 중에 3개를 순서 있게 줄 세우는 경우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10, 9, 8 곱한 다음에 그 3개끼리 순서를 지은 3, 2, 1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NPR이라는 계산이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아예 팩토리얼로 다 표현한다라면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이 계산을 다시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에 분모의 R 팩토리얼이 또 들어가면 그게 이제 같은 의미의 계산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칠판 좀 지울게요.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조합은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 수를 먼저 구하고 그 구해놓은 경우의 수에서 뽑은 문자들끼리 순서를 짓는 경우 수를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NCR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PR,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를
요 R개를 순서 짓는 경우의 수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럼 이제 볼까요? NC0은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체계를 유지시킨다는 말이죠. R 자리에 0 들어가면 이거 0 팩토리얼. 우리 0 팩토리얼은 1로 본다고 그랬죠. 이 R 자리에 0 들어가면 여기는 그러면 N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을 나누게 되겠네요. 얘는 그러니까 1이 됐겠죠. 혹은 NCN은 뭐가 될 것인가? R 자리에 N 들어가면 N 팩토리얼. 그럼 얘는 0 팩토리얼 되고요. 얘는 N 팩토리얼 되겠죠? 근데 0 팩토리얼이 1이니까 이것도 1이 된다. P는 NP에는 이건 N 팩토리얼이었죠. 근데 이제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다. N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 수도 한 경우수로 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써먹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10명의 학생 중 달리기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수 3명을 뽑는 경우수를 구할 때 자, 그럼 결국엔 10명 중에 달리기 대표 3명을 뽑는 거니까 10명 중에 3명이자 이 뽑은 3명끼리의 순서는 상관없죠. 그냥 대표를 뽑은 거니까. 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리느냐 나중에 따질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달리게 할지 3명을 뽑기만 할 때는 순서가 상관없죠. A와 B와 C를 뽑건 B와 A와 C를 뽑건 똑같이 A, B, C가 뽑힌 경우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 C,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중요하진 않고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명 중에 3명을 달리기 대표할 3명을 뽑는 경우수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리기 대표가 안 될 7명이 누군지를 뽑아도 되죠. 같은 경우수겠죠. 대표로 달릴 사람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나 달리지 않을 7명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수나 똑같겠죠. 이해되시나요? 달리지 않을 사람이 결정이 되면 당연히 달릴 사람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는 이거는 10명 중 달리지 않을 7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7명을 뽑는 경우 수와 이 수는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10명 중에 7명을 뽑는 거죠. 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을 뽑을 경우의 수나 아니면 그 3명이 아닌 나머지 7명을 뽑는 경우의 수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특징을 얘기하느냐 NCR은요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 수는 N개 중에 N-R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R개를 뽑는 경우 수는 그 R개가 아닌 다른 나머지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10C8 봐요.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얘는 이제 10명 중에 8명을 일단 순서 있게 나열을 해야죠. 그래서 10부터 숫자를 8개 곱해야죠. 10, 9, 8, 7, 6, 5, 4, 3 이렇게 8개를 곱한 걸 자 이때 뽑은 8개의 숫자끼리 순서를 짓는 경우수로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8 팩토리얼 8, 7, 6, 5, 4, 3, 2, 1로 나눠주면 되는데 얘가 실은 뭐랑 똑같다는 거냐면 10C 2랑 똑같다는 거예요. 10에서 8 빼면 2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은 19를 2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죠. 얘는 똑같다. 그러면 뭐가 더 편해요? 아래가 더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수가 요 R이라는 수가 N을 기준으로 반보다 크면은 얘처럼 바꿔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잘 보이나 잠깐 더 확인해 볼게요. 카메라가 네 가리고 있는 거 없네요. 거치대가 카메라를 좀 가린 경우가 있어서 요 R 숫자 R이 NA 반보다 크면 그러면 얘가 더 작은 수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을수록 계산하기 편하니까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 혹은 저 둘이 같다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NCR은요,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한다. 계산하면 이제 NPR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고, 거기서 R 팩토리얼을 나눈 것이다. 근데 NCR은 NC N-R과도 같다. 사실 이 구조를 가지고도 이 식을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NCR은 N 팩토리얼을 자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을 나눈 거죠. NC N-R은요. 자, N 팩토리얼을 자, 이 자리에 오는 게 얘에서 이거 뺀 거잖아요. 그럼 얘에서 이걸 빼면 뭐가 되느냐? R 팩토리얼이 돼요. 다음에 이 자리에 오는 거는 요 팩토리얼이 온 거죠. 얘가 오면 이렇게 N-R 팩토리얼 되죠. 그럼 어때요? 두 식이 서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분자 똑같고 분모는 곱하는 이 두 수의 위치만 바뀌어 있으니까 결과가 같은 걸 이 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요렇게 요 이미지를 기억하면 제 생각엔 더 안 까먹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공식만 더 얘기해보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들 NCR, N개 중에 R개를 순서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둘 사이에 구분, 몇 개 뽑은 대상들 사이에 구분 없이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NCR이다. NCR은 NC N-R과 똑같다. 자, 여기 이런 거 볼게요. 이것도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냐면 10명 중에 달리기 선수 똑같이 아까처럼 달리기 선수 3명을 뽑을 때 3명을 여기 좀 이렇게 볼까요?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달리기 선수 3명을 뽑는 경우 수 3명을 뽑는 경우 수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무엇과 같을 수 있냐 하면 자, 이 10명 중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크게 그 10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A가 뽑히는 경우와 뽑히지 않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죠. 이 3명 중에 A는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일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인 그 A라는 사람이 안 뽑히는 경우와 그리고 A가 뽑히는 경우 이 둘을 더하면 모든 경우 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10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이 10명 중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A라는 사람이 안 뽑히고 3명이 뽑힐 수도 있고 A라는 사람 없이 A가 이 3명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얘는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예요. 만약에 A가 안 뽑혔다. 그럼 나머지 9명 중에 3명이 뽑히게 됐겠죠. 만약에 A가 뽑혔으면 그럼 이제 남은 9명 중에 몇 명이 뽑히면 됩니까? 그렇죠. 2명이 더 뽑히면 되죠. A가 이미 A가 뽑히면서 1명 역할을 했으니까 남은 2명만 9명 중에서 뽑으면 되겠죠. 요걸 좀 더 일반화 시킨 거예요. 뭐냐면 자, NCR은요. 특정한 어떤 한 대상을 그 대상이 안 뽑히는 경우 그러면 그러니까 N개 중에 R개를 뽑을 때 특정 대상이 안 뽑히면 그 대상을 제외한 N-1개 중에 R개가 다 뽑히겠죠. 근데 걔가 뽑히면 N-1개 중에 나머지 R-1개만 뽑으면 되겠죠. 이런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얘는 다소 복잡하죠. 근데 자 보세요. 얘는 엄청 자주 쓰여요. 근데 얘는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공식의 중요도가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얘도 분명히 알아놔야 돼요. 이 공식을 알아야 푸는 문제는 말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이 공식을 알아야 푸는 문제는 이 공식을 알아야만 풀어요. 그러니까 얘 무조건 알아야 돼. 여러분 목표가 뭐 적당히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대한의 점수를 얻는 게 목표일 거 아닙니까? 그럼 몰라도 되는 건 없어요. 자, 그럼 요령을 좀 볼까요? 여기가 N-1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R과 R-1로 하나씩 차이 나는군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요 수는 1이 증가해서 n이 됩니다. 그리고 r과 r-는 둘 중에 큰 수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11C2 더하기 11C3이 있다. 그럼 요 둘이 똑같잖아요? 그럼 일단 의심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요 자리는 1 차이 나는지를 봐야 돼요. 1 차이 나죠? 그러면 여기 11 자리는 하나 커져서 12가 되고요. 요 2와 3 중에는 큰 수가 이 자리 온단 말이죠.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공식. 왜 나오는지는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엔 외워야죠.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자, 여기 NCR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다.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한 후에 그 뽑힌 R개끼리 순서를 짓는 R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 NC01, NCN도 1이고요. 다음에 NCR은요. NCN-R과 똑같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N-1, N-1 여기 있고 CR, CR-1 있으면 얘보다 하나 큰 숫자가 여기 가고요. R과 R-1 중에는 둘 중에 큰 수가 이 자리에 오게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니? 자, 일단 21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울게요. 경우의 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보다 보면 굉장히 여러 형태의 변칙들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이 풀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면은 꼭 그 확인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본인 안에 이 맞는 규칙들이 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일단 이렇게 하는 것보다라고 그냥 외워버리면 조금만 규칙이 바뀌어도 우리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질서가 본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마련되지 않으면 외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상한 그러니까 문제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반드시 주변의 선생님에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산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NCR은요.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왜 뽑는 거예요? 순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순서 있게 R개를 나열한 경우 수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R개끼리 순서를 짓는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NCR은 NCN-R과 같다. 그리고 N-1CR 더하기 N-1CR-1은 NCR이 된다. 라는 요 공식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의 1입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자, NC3이 NC5와 같다. 이거를 뭐 직접 계산을 해도 되는데, 계산을 양변을 해가지고 비교해도 되는데, 아니, N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N이 똑같다. 그 얘기는, 자, N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 둘이 같으려면, 이 자리가 진짜로 같거나, 아니면 이 규칙이 성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기 N이 똑같으면, 이게 대상이 똑같은데 뽑는 경우수가 똑같다 그러면, 이 똑같은 개수를 뽑거나,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지 않죠. 아니면 얘처럼 남는 개수를 계산한 게 경수가 같으니까 그것이 서로 같거나. 그러니까 여기 얘는 무엇과 똑같을 수 있느냐? NC, N-3과 똑같을 수 있는데 그게 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3과 5는 같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남은 경우는 N-3과 5가 같은 경우가 남겠죠. 그래서 얘는 몇이다?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8CR은 8CR-4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8이 똑같네요. 그러면 요 자리끼리 실제로 같거나, 그러니까 R과 R-가 같거나,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지워지면 -4가 R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경우죠. 아니면 얘가 이제 뭐랑 똑같아요? 이게 8C 8-R과 똑같으니까 얘와 얘가 같거나,
그러니까 8-r과 r-4가 같거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넘어가면 여기 오른쪽에 2r 됐고요. 숫자는 넘어가면 12. 그래서 r 값은 6. 이건 가능하겠군요. 그래서 답은 6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보시면 13C11 더하기 13C1은 14CR이다. 이거 약간 좀 헷갈리긴 하네. 이걸 계산한 게 14CR이다. 이걸 뭐 두 개를 계산해가지고 얘랑 비교해서 해도 되는데 약간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13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식을 의심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이 두 숫자가 연속한 두 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 보세요. 13C11은 말이죠. 뭐랑 똑같습니까? 네, 얘는 13C2랑 똑같죠. 13에서 11을 뺀. 그렇게 하면 뭐랄까? 아다리가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3C2, 13C1이니까 더하면 13은 하나 커져서 14가 되고요. 이 1 중에는 큰 수가 남는다 이겁니다. 그게 14CI가 똑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R 값은 2가 되죠. 근데 하나 더. 얘는 또 뭐랑 똑같습니까? 14C, 14 빼기 2, 12랑 똑같죠. 그러니까 R 값은요. 2가 될 수도 있지만 12도 될 수 있겠군요. 답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2 또는 12. 다음에 네 번째 거 보도록 하죠. 네 번째 문제는 n-1c2 더하기 nc2는 n 플러스 2c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여기서 이론을 확실히 알아야 돼. 이런 구조의 공식은 없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 수 없어요. 얘처럼 그냥 양변을 바로 비교하는 거는 숫자를 비교해서 우리가 원하는 n이건 r이건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다 계산해야 돼요. 얘를 계산하면요. 일단 n-1개 중에 두 개를 순서 있게 그러니까 n-1 곱하기 n-2를 한 거죠. 그거를 요 두 개가 순서 짓는 2팩토리얼로 나눠준 계산이 되겠고요. 얘는 n개 중에서 n개부터 숫자를 하나 줄여가면서 두 개 숫자를 곱하고 그걸 2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되겠고요. 그게 n 플러스 2부터 숫자를 줄여가면서 두 개를 곱하고 2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된다. 이게 다 지워졌다. 이렇게 된 거죠 뭐. 참고로 이런 거 계산할 때 말이죠. 이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R은요, 아무리 커봤자 n-1이 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얘기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의 R 값은 1보단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아야 돼요. n-1까지만 가능해요. 이게 n이 되면 말이 안 되죠. n-1, cn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자, 돌아와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n에 관한 방정식이네요.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더하기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n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됐습니다. n제곱 하나 지워졌고요. 여기 플러스 2도 지워졌습니다. 다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여기엔 n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4n 근데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7n이 되겠고요. 는 빵 되는군요. n 뽑아내면 n 마이너스 7이니까 n 값은 0 또는 7이 될 텐데 0이 가능할까? 0이라면 이런 자리가 마이너스를 나오잖아요. 개수에 마이너스 1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얘는 얘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게 2 이상이어야 되니까 얘는 3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서는 2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서는 0 이상이어야 된다. 다 종합하면 얘는 3 이상의 자연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된 거죠. 답은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공식을 잘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문제들이었고요.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칠판을 좀 더 지워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좀 더 쓰자. 네, 좀 더 쓴 다음에 지우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2번 보시면 1학년 학생이 7명 있대요. 1학년 학생이 7명 있고 2학년 학생이 5명이 있대요. 이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이 중에서 4명을 뽑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뽑아서
줄을 세운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뽑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처음에 4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 수. 그러니까 4명을 뽑는 경우의 수. 4명을 뽑는 경우 수. 뽑는 경우 수. 이건 그냥 학년 구분 없이 7명, 5명. 그러니까 12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얘는 그러면 12명 중에 4명을 이렇게 순서 있게 나열한 다음에 12, 11, 19를 4, 3, 2, 1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4, 3 지우고 12 지웠고요. 저기 5 지웠어요. 45 곱하기 11이니까 45, 45, 495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1학년 2명과 2학년 2명을 뽑는데요. 1학년에서 4명을 뽑는데 1학년에서 2명을 뽑고 2학년에서 2명을 뽑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1학년에서 2명을 뽑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네, 이 7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72가 됐겠죠. 2학년 중에 2명을 뽑는 경우 수는요,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52가 됐겠군요. 그리고 얘네 둘은 더할까요? 곱할까요? 곱해야죠. 얘와 얘를 결합시켜서 그 4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얘는 계산해 보시면 얘는 7, 6을 2로 나눠주면 되고요. 얘는 5, 4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니? 다 지우면 이 조수가 지웠고 5, 6에 30 곱하기 7이니까 210까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군요. 다음에 세 번째.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명이 모두 같은 학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다 1학년이다, 2학년이다라고 학년을 정한 게 아니라 학년이 같으면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모두 1학년인 경우 또는 모두 2학년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모두 1학년이 되려면 이 7명 중에서 4명을 뽑은 거죠. 그래서 7C4 된 거죠. 모두 2학년이라면 이 5명 중에 4명을 뽑은 거죠. 그러면 5C4가 됐겠죠. 이때 얘네 둘은 더할까요? 아니면 곱할까요? 이건 더해야죠. 이건 별개의 경우잖아요. 모두 다 1학년이 나올 때가 있는 거고 모두 다 2학년이 나올 때가 있는 거니까요. 얘는 참고로 이제 7C3 뭐 그게 그거긴 하지만 얘는 5C1로 바꿔볼까요? 그럼 7C3은 7, 6, 5를 3, 2, 1로 나누는 거니까 35가지가 됐고요. 5C1은 5명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그냥 5가 된 거죠. 뭐. 답은 40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옆 페이지 필수 예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지금이 3월 31일이거든요. 아직 학교들이 개학을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늘 중으로 발표한다고 했는데 4월 6일이 예상 개학일이었는데 그거보다 늦춰질 거다. 그리고 온라인 개학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 개학이 잘 이루어질지 잘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자, 필수 예제 3번. 경찰관 5명. 경찰관이 5명이 있대요. 그리고 소방관이 4명이 있대요. 아니구나. 소방관이 6명이 있군요. 경찰관 5명, 소방관이 4명 있다고 합니다. 4명이 6명. 근데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거래요. 4명을 뽑는데요. 글씨 너무 대충 썼는데. 자,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 자,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이 있나 봐요. 특정한 2명이 포함되는 경우 수라고 얘기했어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5명이 있는데 뭐 이 5명 중에 뭐 이렇게 해서
A랑 B라는 사람이 있고 남는 3명이 이렇게 있나 봐요. 이 특정한 2명을 뽑아서 이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2명 있죠. 그 2명은 경찰관이나 소방관 중에서 아무렇게나 뽑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2명은 뽑혀 있기 때문에 남는 총 11명 중에서 이미 2명은 뽑혔기 때문에 9명이 남았죠. 그 9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92만 계산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특정한 2명에 포함돼서 4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 남는 사람들 중에 남은 2명만 뽑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9, 8을 2일로 나누면 되는 거죠. 혹은 이런 계산할 수도 있죠. 저 A, B가 만약에 특정한 2사람이라면 2명 중에 2명을 뽑고 남는 9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죠. 근데 이게 사실 1이라고요. 곱하기 1이니까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하면 9, 4, 36, 36가지의 경우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번.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죠. 자, 경찰관 그리고 소방관 중 적어도 1명씩이 포함이 돼야 된다. 적어도 1명씩이 포함이 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은근 구할 게 많아요. 경찰관이 1명, 소방관이 3명. 경찰관 2명, 소방관 2명. 경찰 셋, 소방관 하나. 이런 경우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할 게 많잖아요. 차라리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는 방식으로 경우수를 구하는 게 편할 때가 많죠. 자, 전체 경우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반대되는 경우는 뭐가 될까?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적어도 1명 있다. 반대말은 경찰관이 1명도 없거나 소방관이 1명도 없거나 경찰관이 1명도 없으면 소방관 중에서만 4명을 다 뽑은 거예요. 모두 소방관 아니면 모두 경찰관이 되는 경우. 이 경우만 아니면 전체 경우에서 얘네들만 제외하면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적어도 1명씩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 둘은요, 경우수를 더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볼게요. 전체 경우수는 11명 중에 4명 뽑는 거예요. 빼기. 자, 모두 다 소방관이 나온다. 그 얘기는 6명 중에 4명을 뽑은 거고요. 더하기 모두 다 경찰관이다. 5명 중에 4명을 뽑은 거죠. 계산 여기다 해볼까요? 11시 4는요. 11부터 숫자를 4개 곱해서 11, 10, 9, 8 이거를 4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죠. 빼기 얘는 이건 6시 2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6, 5를 2일로 나눠준 거고요. 이건 이제 5시 1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5가지죠.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4, 2, 8 지웠고 이거 지워서 3 그러면 30 곱하기 11이니까 330까지 해서 이거 30을 2로 나누니까 15 여기 5 330에서 20을 뺐으니까 답은 310까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가볼까요? 자, 여기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수 있어요. 요거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봐주세요. 필수 예제 4번입니다. 4번 볼까요?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남자 6명과 여자 4명이 있대요. 남자 6명 그리고 여자 4명이 있대요.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 셋과 여자 둘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남자 셋과 여자 둘을 뽑아서 멈춘 게 아니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대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뭐 결국엔 5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뭐 그냥 10명 중에 5명 나열하는 경우수가 하면 안 됩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성이 있잖아요.
남자는 셋, 여자는 둘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럼 이 5자리가 있는데 첫째 자리에 남자가 올지 여자가 올지 알아요? 몰라요. 남자 여자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여기 남자다 그러면 여기는 6, 5, 4 여기는 여자가 온다 그러면 4, 3 곱하면 되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뽑는 건 뽑는 것대로 구하고 뽑은 사람들을 나열하는 걸 나중에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서 나열한다고 할 때 그때 만약에 여기서 그냥 남자만 6 있었다. 그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그럼 이건 그냥 6P3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구성들이 따로 있을 때 뽑는 경우와 나열하는 경우를 따로따로 계산해야 할 때 따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뽑는 경우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열하는 경우를 다시 곱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 집단이 섞여 있을 때 특정 조건으로 뽑아서 나열한다. 그러면 뽑는 경우는 뽑는 경우대로 구하고 나열하는 경우는 나열하는 경우대로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뽑는 경우, 자 남자 3명 뽑아야죠. 그러면 6명 중에 3명을 뽑은 거죠. 여자 2, 그러면 4명 중에 2명 뽑은 거죠. 둘은 곱해야 하겠죠. 그렇게 뽑은 상태가 결합되어서 뽑은 그 하나의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뽑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5명이죠. 그 5명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 나열하는 경우 수는요, 5팩토리얼 되는 거죠. 5명이 뽑혔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 5명 중에 하나, 나머지 4 중에 하나, 3 중에 하나, 2 중에 하나, 1명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요. 자, 63은요, 6, 5, 4를 3, 2, 1로 나누니까 20가지가 됐고요. 4C2는요, 4, 3을 2, 1로 나누니까 6가지가 됐고요. 5팩토리얼은요, 5, 4, 3, 2, 1 곱하니까 6, 4, 24 곱하기 5, 120이에요. 얼마 안 되네요. 120 곱하기 120이니까, 네, 14,400까지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도 볼까요? 자, 다음엔 남자 둘과 여자 둘을 뽑아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얘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조건, 집단이 있고요. 그 집단마다 뽑는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나열한다. 그럼 결국엔 뽑는 경우의 수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 별표 쳐주세요. 집단이 하나밖에 없었다면 뽑아서 나열한다. 그럼 곧바로 순열의 수를 계산할 수 있었겠지만 집단이 2개 이상이었죠. 그것들을 뽑아서 나열한다면 뽑는 경우의 수와 나열하는 경우 수를 각각 구해서 곱해야 한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 둘과 여자 둘을 뽑아서 나열하는데 여자 둘이 이웃하도록 나열한다고 얘기했어요. 나열하는데 여자 둘이 이웃한다. 여자끼리 이웃한다. 이웃하게끔 나열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별반 크게 우리가 풀던 문제랑 다르지 않겠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풀 수 있겠죠. 남자 중에 2명 뽑고요. 여자 중에 2명을 뽑았어요. 곱해야 뽑는 경우 수가 완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4개의 대상이 있는데 이들을 나열할 때 여자끼리 이웃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 남자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웃해야 하는 대상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죠. 그러면 하나, 둘, 세 덩어리를 나열하죠. 근데 이 여자끼리 이웃한 이 덩어리 안에서 둘이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자, 6C2는요, 6, 5를 2, 1로 나누니까 이거는 15가 됐고요. 여기는 4C2는 4, 3을 2로 나누니까 6이 됐어요. 3팩토리얼은 3, 2, 1 곱하니까 6이 됐고요. 얘는 2가 됐습니다. 이거는 90이고요. 12예요. 90 곱하기 12는 1080까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뽑아서 나열한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필수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목이 마르네요.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 사러 가야 돼. 얼른 찍고 가서 물 사와야 되겠네. 자, 요즘에 이렇게 온라인 계약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강의 촬영도 그렇고
원격 수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확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필수의 5번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고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반원 있어요. 점이 밑에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요. 위에 세 개가 있어요. 제가 그냥 편의상 A, B, C, D, E, F, G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직선이라는 거는요, 양방향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걸 직선이라고 불러요.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든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반직선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게 있겠죠. 두 점을 가지고 만들 때 직선을 하나밖에 못 만들고요. 반직선은 두 개를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지금 있는 A, B, C, D, F, G 여기에 있는 점들로 A부터 F까지 점들로 G까지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선이 결정되려면 점이 두 개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만약에 AG를 선택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개수는 7개 중에 점에 7개 있으니까 두 개를 자 순서 AG를 선택한 것과 GA를 선택한 것은 같은 직선을 만들어내나요? 아니면 다른 직선을 만들어내나요? 같은 직선을 만들어내죠. AG를 선택하나 GA를 선택하나.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곧 직선의 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얘네들이에요. 한 직선 안에 3개 이상의 점이 몰려있죠? 이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 여기 A, B, C, D를 가지고 제가 A, B를 뽑아서 직선을 만드는 경우 있겠죠? 그리고 B, C를 뽑아서 만드는 직선도 있을 거예요. 그 둘은 결과적으로 같은 직선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다른 직선을 의미하나요? 같은 직선이죠. A, B를 선택해서 만든 직선이나 B, C를 선택해서 만든 직선이 같은 직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7C2에서는 A, B 선택한 것과 B, C를 선택한 것이 다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계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반영해 줘야죠. 바로 이 4개 중에 2개를 뽑은 경우는 결국 직선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빼줘야 된다고요. 빼주면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A, B, C, D를 가지고 직선이 어쨌든 하나는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는 말이죠. A부터 G까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거는 A부터 D까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수를 제가 계산한 거예요. A부터 G까지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오는 모든 직선들 중에 얘네들은 중복됐다 생각을 한 거죠. 이 중에 2개를 뽑은 건 중복됐다. 그래서 지워줬는데 그냥 빼버리면 여기서 얘네들을 가지고 만든 이 하나의 직선조차도 인정을 안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는 더 해줘야죠. 얘네들을 가지고 하나의 직선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잘 봐주세요. 직선을 만들 때는 2개의 점을 선택하면 되더라. 그래서 전체 7개 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모든 직선의 수를 구했다 생각을 했지만 이 중에 2개를 뽑는 직선들은 실은 중복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직선만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었으니까 걔네들은 다 빼줬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얘네들을 가지고 만든 그 하나의 직선마저 제외시켜버린 게 되니까 그건 더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7C는 7, 6에 42를 2로 나누니까 여기는 21 됐고요. 얘는 4, 3을 2로 나누니까 여기는 6 됐고 더하기 1에서 답은 16개가 나오게 됐다 이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세트로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A부터 G를 가지고 이것으로 만드는
삼각형의 수를 물어봤어요. 삼각형을 만들려면 꼭지점이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처럼 7개 중에 3개를 A, B, G를 선택한 것과 G, A, B를 선택한 것이 다른 삼각형을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같은 삼각형을 만들어내니까 그 3개의 점을 선택하는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7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그 선택의 횟수가 삼각형의 개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또 얘네들인 거죠. 이렇게 한 직선에 3개 이상의 점이 모여있다? 거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 3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데 이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중에는 이 73에서는 얘네들 중에 3점을 선택한 것도 삼각형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개수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저 A, B, C, D 중에 3개를 선택한 경우 수는 빼줘야 해요. 이 경우 이 왼쪽의 경우에는 그래도 얘네들을 가지고 직선이 하나는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4개의 점을 가지고 삼각형이 한 개도 안 만들어져요. 때문에 그냥 뺀 것으로 끝입니다. 73, 7, 6, 5를 3, 2, 1로 나누니까 지워져서 35개고요. 43은 41과 똑같죠? 그럼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1개다 이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는 왜 더하기를 안 해줬느냐? 왜냐하면 저 4개 점으로는 삼각형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원에 셋, 넷, 다섯, 여섯 A, B, C, D, E, F 이렇게 있었다. 얘네를 가지고 만드는 직선의 개수, 그럼 고민 없이 62 하면 되죠. 여기에는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거 가지고 삼각형의 개수 구해라. 63 하면 되죠. 근데 얘처럼 3개 이상의 점이 한 직선에 있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구성하는 직선의 개수 그리고 삼각형의 개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을 빼주는 방식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뒷페이지 가볼게요. 필수예제 6번도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세요. 필수예제 5번 같은 경우는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 부분은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필수예제 6번은 처음 보면 엄청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뭐랄까요? 이 문제들을 풀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여기서 익히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두면 참 효율이 좋은 문제인 거죠. 필수예제 6번 같은 경우는. 필수예제 5번은 내용 이해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이걸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다 그 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필수예제 6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난대요. 보니까 이 가로 쪽으로 5개의 평행선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4개의 평행선이 또 있어요. 셋, 4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랬을 때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평행 사변형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평행 사변형 수. 평행 사변형의 수를 구해라. 그럼 한 칸짜리는 여기에 한 칸짜리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2개가 있고 요런 모양도 있고요. 선생님 요런 모양도 있고요. 요런 모양도 있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사실 내용을 요령을 잘 기억해 놓으면 엄청 편해요. 제가 편해서 얘를 L1, L2, L3, L4, L5 얘를 M1, M2, M3, M4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요 평행 사변형을 놓고 볼게요. 얘는 L1, L2와 M1, M2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평행 사변형이에요. 예를 들어 얘는요. L2, L3과 M2, M4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이에요. 느낌 오는 거 없습니까? 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려면 요 L1부터 L5 중에 어떻게든 두 개의 평행선이 필요하고요. M1부터 M4까지 4개 중에 2개의 평행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평행선들이 평행선들을 우리가 결정 지을 때 그 평행선들끼리의 순서가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어 얘는 L2, L3을 선택하나 L3, L2를 선택하나 어쨌든 똑같은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수는 L1부터 L5까지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M1부터 M4까지 중에서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합쳐버리면 평행사변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나온다. 이 둘은 더할까요? 아니면 곱할까요? 그렇죠. 곱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2개와 이거 2개를 결합해서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일일이 세는 것보단 이게 훨씬 간편하고 좋죠. 자, 얘는 5개 중에 2개를 선택이죠. 둘을 선택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죠. 곱하기 여기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게 되겠군요. 자, 5, 4를 2로 나누니까 10 됐고요. 4, 3을 2로 나누니까 6이 되어서 답은 60까지다 라고 알 수 있게 되겠군요. 고생하셨습니다.